호주 여야 정치인들. 중국은 코로나19 책임져야 한다. 호주 정치인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중국이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주장하고 나섰다. 앤드류 해스티 국회 보안위원회 소속이자 집권 여당인 자유당 소속 의원은 호주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라며 우리는 코로나19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중국 공산당이 어떻게 코로나19에 대하여 거짓말을 했는지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중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돕기 위해 얼마나 많은 장비를 보내든지 우리는 그들의 책임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역시 국회 보안위원회 소속이자 야당인 노동당 소속인 앤서니 번 의원은 우리는 코로나19와 세계 물자 공급 체인의 심각한 피해에 대한 중국 정부의 책임을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사우스웨일스 NSW 주 자유당 의원이자 전직 외교관이었던 데이브 샤르마 의원은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호주가 얼마나 중국에 의존했는지 알게 되었다며 중국은 이번 코로나19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했으며 세계에 어떻게 정보를 공유했는지 진상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진상조사에는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어떻게 최초 발생했으며 어떻게 중국을 떠나 세계로 전파되었는지 중국이 얼마나 정확하게 대응했는지를 담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다음에도 이와 유사한 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할 시 중국 정부의 대처 능력과 그에 따른 세계 공급망의 영향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팀윌스 빅토리아주 자유당 의원은 누구도 코로나19 발생 당시 중국 공산당이 시도한 정보 은폐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며 중국 공산당은 바이러스 발생에서 팬데믹에 이르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바이러스에 대하여 은폐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세계에 가한 엄청난 고통의 결과를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임스 패터슨 빅토리아주 자유당 상원의원은 우리는 이 바이러스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알고 있으며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5일 현재 호주는 5,550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30명이 사망했다. 호주의 본격적인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 지난 1월과 2월 사이 중국계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호주 내 마스크와 세정제, 보호복, 의료장갑 등 의료장비를 싹쓸이해서 중국으로 보낼 것이 드러나면서 호주 내 의료장비가 절대 부족해졌고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코로나19 관련 중국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발리 시내에서 누드 화보 찍은 백인 여관광객 비난 폭주. 인도네시아 발리 시내에서 옷을 걸치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며 사진을 찍는 백인 여성 관광객들의 모습이 공개돼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14일 데일리메일 호주파는 이들 백인 여성의 모습이 공개되면서 인도네시아 문화를 존중하지 않은 외국인 관광객들에 대해 비난이 폭주하고 있다고 전했다. 백인계 관광객으로 보이는 한 여성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모습으로 발리 칸구 쇼핑센터 앞에 도로를 건넜다. 쇼핑센터 쪽에는 일행인 다른 한 여성이 도로를 건너는 이 여성을 카메라에 담고 있었다. 옷을 입지 않은 이 여성은 도로를 건너며 지나가는 오토바이와 자동차 운전자에게 손을 흔들고 웃기도 했다. 이 여성은 또 도로를 건너 약국 앞에 서서 포즈를 취했고 다른 여성은 그녀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사진 촬영을 끝낸 두 여성은 자기들끼리 웃으며 사진을 확인했다. 이 두 여성의 모습이 발리 칸구 뉴스 인스타그램에 나쁜 행동, 금지라는 제목과 함께 공개되면서 이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비난이 폭주하기 시작했다. 한 지역 주민은 이러한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외국 관광객들은 발리에서 추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우리를 농단거리로 밖에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노했다. 구스티슈리 안내가라 발리 바둔 경찰서장은 그들의 행동은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동으로 인도네시아의 문화를 존중하지 않은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사건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두 여성의 신원을 파악하는 중이라도 발표했다. 관광객들의 이러한 일탈 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계속되는 관광객들의 일탈 행위로 지난해 8월 와얀 코스테르 발리 주지사는 발리에서 혼란을 일으키는 관광객들에게 너무 질렸다면서 비행을 저지르는 관광객들은 추방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사망 선고 후 10시간. 매장 직전 깨어난 할머니 사후세계 증언. 우크라이나에서 죽은 사람이 되살아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현지 최대 영어신문 키예프 포스트는 24일 현지 시간 빈니차주 스트리 자부카 마을에서 숨진 80대 노인이 장례식 도중 깨어났다고 보도했다. 노인은 묘지 안장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의식을 회복했다.
크세니아 디두크, 83, 할머니는 지난주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원들은 할머니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의식은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다. 심전도 검사, EKG에서도 맥박이 전혀 잡히지 않았다. 할머니의 딸은 아침 6시쯤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았다. 어머니는 얼마 후 숨을 거두셨다라고 설명했다. 가족들은 슬픔 속에 할머니의 장례식을 준비했다. 미사 집도를 위해 사제를 부르고 장례식 만찬도 준비했다. 무덤을 파기 위해 인부들도 고용했다. 입관 후 매장만을 남겨둔 그때 시신이 꿈틀 움직였다. 할머니의 딸은 죽었던 어머니가 다시 살아났다. 이마와 겨드랑이에 손을 대보니 온기가 느껴졌다. 사망진단서를 찢어버려야 했다라고 밝혔다. 멈췄던 맥박이 돌아왔고 체온. 부랴부랴 병원으로 옮겨진 할머니에게 의료진은 혼수 상태라는 결론을 내놓았다. 얼마 후 할머니는 의식을 차렸고 의료진과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죽었다 다시 살아난 할머니는 자신이 사후세계를 보았다고 설명했다. 할머니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를 부르고 있었다. 하늘나라였다면서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주위에 서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다 눈을 떴는데 여전히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보여 천사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의사들이었다고 덧붙였다. 할머니는 천국인 줄 알았는데 신이 내게 자비를 베풀었다라고 말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믿기지 않는 상황에 의사들도 어안이 벙벙했다. 빈니차주 지역 병원 테야나 카틸로바 박사는 2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 본다라고 혀를 내둘렀다. 미사 집도를 위해 달려왔던 로만 패트릭 신부는 신이 노부인을 살렸다라면서 난생 처음 겪는 일이라고 놀라워했다. 부산진갑 민주당 김영춘 39.5%, 통합당 서병수 36.9%. 부산진갑 여론조사 4.15 총선 부산진갑 지역구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 39.5%, 미래통합당 서병수 후보 36.9%, 무소속 정근 후보 11.2%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TV조선이 매트릭스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일 부산시 부산진구갑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방법은 무선 전화 면접 100% 비율로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의뢰기관 TV조선, 조사기관 매트릭스 리서치, 조사 대상 부산시 부산진구갑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조사일자 2020년 사용이, 응답률 15.5%, 조사 방법 무선 전화 면접 100%,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 2020년 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세가중, 표본 크기 500명,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 정광훈 교회 이번 주도 예배 연다, 2천여 명 모일 듯, 4일 교회 관계자, 정상적인 예배 드린다, 서울시의 고발 조치 발표에도 강행 의지, 구 관계자, 지난번에 파견된 직원만 60명. 이번에도 경찰, 구청, 시청에서 점검된 파견. 사회적 거리 두기 지켜지는지 확인할 것. 서울 뉴시스, 이기상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정부 주도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는 가운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정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가 이번 주에도 주말 예배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는 4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주 일요일, 5일에도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밝혔다. 방역위의 지침을 정한 게 있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지침대로 거리 두고 마스크 쓰고 아침 저녁 소독하면서 예배 드린다며 오실 때마다 한 분 한 분 방명록도 적고 방역이 철저하게 이뤄져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사랑제일교회는 방역 지침을 준수해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서울시와 성북구청, 경찰 등은 5일 예배 현장에 인력을 파견해 방역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철저하게 살필 예정이다. 성북구청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집회 때도 저희 구청 직원과 서울시 직원, 경찰이 사랑제일교회로 나가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예배가 진행되는지 점검했다면서 이 교회가 있는 곳이 재개발 사업 진행 중이라 주변에 빈집이 많아 교회 예배가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진행돼 참석 인원이 경찰 추산 2,000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구청과 경찰, 시 차원에서 파견되는 인원도 다수가 될 전망이다. 구청 관계자는 실제로 지난번 예배 때는 성북구청 직원만 60여 명이 나갔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예배 중 서로 거리가 너무 좁진 않은지 등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점검 대상이다. 구청 관계자는 이번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지난번에는 일부 인력이 교회 내부까지 들어가 점검했다고 말했다. 앞서 사랑제일교회는 지난주 일요일에도 주말 예배를 강행했다. 이에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가 현장 예배를 강행할 경우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전하기도 했다. 서울시가 지난달 23일 주말 예배 등 활동을 못하도록 막는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기 때문에 실제 고발 조치가 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 청구될 수 있다. 한편 이날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오는 12일 부활절 예배도 온라인으로 대체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교회 관계자는 유실스와의 통화에서 3월부터 온라인 예배를 진행해 한 달째라면서 부활절에도 온라인으로 예배가 대체된다고 밝혔다.